1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들을 보면 지금 정말 여러분이야말로 이제 하늘의 선물이 필요한 시점에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카드에 분노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제까지 1번 분께서는 좀 억누르고 계신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카드예요. 몇몇 분들은 이제 정말 주어진 상황 안에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실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뭔가가 공평하지 않고 이제 공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잔불처럼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또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뭔가 특정한 한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거나 오해가 생겨서 좀 답답한 상황이실 수도 있고, 이게 또 이제 분노나 화의 감정이라는 게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세상이나 어떤 조직, 여기를 향해서 드는 서운한 감정일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내가 노력을 해도 이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또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 이제 눈을 뜨고 있는데 색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붉은색은 이 자체가 분노와 또 슬픔이나 격해진 감정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감정이 지금 1번 분에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뭔가 겉으로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억울함이나 뭔가 서운함 이런 감정이 잠재되어 있는 맥을 좀 짚어보게 되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그래서 이제 1번 분한테 그 깊은 곳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이 있구나. 일단 이걸 먼저 짚어주고 있고, 하늘이 지금은 이제 그거 해결할 때가 왔다.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카드의 보조 카드로 정의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정의 카드는 이제 드디어 정의의 여신이 온다. 상황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법적으로 뭔가 분쟁 중이시라든지 뭐 누군가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 이 카드를 자주 뽑으시거든요. 이 카드는 기본 뜻 자체가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번 분께서 이제까지 뭔가 참아왔던 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 안에서가 아니라 뭔가 외부적인 상황이나 인간관계는 더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생각대로 잘 안 되다 보면 화도 나고 이 화가 계속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어떤 자극에도 사람이 약간 반응이 느려지거든요. 좀 무기력한 상태까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1번 분 중에서 이제 나는 화나 분노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셨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의 카드도 보면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이렇게 양쪽에 들고 있는데 기준이 이 중심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이게 저울이 제대로 맞춰질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틀어지면 이미 균형을 잡지 못해도 알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아예 기준 자체가 틀어질 정도로 돼버렸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계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그 상황이 좀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면 그게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조직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처음부터 잘못 적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생각 안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비유도 생각나는데요. 이제 기회나 어떤 여건 같은 것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운동장은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너의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한가 보다. 내가 진짜 능력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쨌든 다 똑같이 공평한 한 생명, 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하늘의 입장에서는 인간한테 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제 운동장을 마음대로 만들어라 이런 권리까지 준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나 인간관계라면 한 사람이겠죠? 아니면 정말 운동장 같은 큰 차원이라면 한 계급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유리하게 뭔가 판을 짜둔다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이용당하고 있게 될 수 있죠. 근데 하늘은 이제 더 이상은 그거 참지 않겠다. 내가 정의롭게 좀 더 개입하는 그런 힘도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억울하게 어떤 지위를 잃으셨던 분들이라면 지위가 복귀되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복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얻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승진하게 된다. 이러면 내가 그냥 얻는 거다. 복귀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계속 등급이 낮은 거예요. 근데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학생은 내가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늘이 봤을 때는 원래 등급이 높은 게 맞는 거죠. 그 문제의 척도가 문제가 제대로 이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척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하늘이 봤을 때는 그게 성적이 복귀되는 차원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성적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겠다고 보여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차원이라면 이제 갈등이나 오해가 해소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당연하게 이 관계에서는 오해가 없어야 맞는 건데 이제까지 맞지 않았던 게 오히려 문제 상황이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문제 상황이 이제야 정립이 될 거고 질서가 정립되는 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겠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카드를 보면 인내를 말하고 있는 힘 카드에 지금 보조 카드로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억누르고 계셨던 시간, 뭐 억울함, 뭐 부당함을 참아야 했던 부분들 이제 해결이 될 거거든요. 하늘이 직접 나서서 뭔가 실타래를 풀러가는 좀 그런 장면에 속해요. 근데 그걸 두고서 아니 왜 이제서야 해결이 되는 거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늘에게 묻고 따지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은 인내심과 통찰력이 생겼다라고 보이거든요. 사람한테 고난이나 역경이 주어지는 거는 대장장이가 그 뜨거운 불에다가 철을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두드리고 다시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 그런 원리랑 같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작업을 거쳐야 그 안에 공기방울이 남지 않고 단단하게 어떤 칼이나 도구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결국 우리한테 인내심이나 통찰력 같은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참게 되는 이렇게 인내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 동안 얻은 교훈이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힘든 시간이나 또 화가 나고 또 무기력하게 보냈던 시간 또 사건들 하늘이 분명히 그만한 의미가 있으니까 줬다고 해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컵 10번 카드 화합 이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역할, 그 통로를 해야 한다고 해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온 세월이다. 이걸 기억하신다면 하늘이 너 이제 그릇이 됐구나. 이만하면 충분히 인내심과 통찰력이 생겼구나. 그럼 내가 이제 고난을 끝내주겠다. 직접 개입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 최근 여러분이 좀 활력이나 텐션이 조금 떨어져 있으신 분들 오늘 2번을 많이 고르신 것 같아요. 리딩을 보고 계신 시점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약간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받는 그런 편이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은 약간 몸을 움츠리고 계실 수도 있고 몸이 어딘가가 뭉친 것처럼 좀 제대로 풀어지지 않은 좀 그런 느낌 받고 계실 수도 있겠다고 보이는데요. 최근 여러분의 일상에서 혹은 학업이나 일이나 이렇게 주로 시간 보내시는 그런 일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서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좀 그런 상황도 읽혀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한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기운이 처지는 좀 그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일상이 좀 고정돼 있고 달라질 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신선한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모습이 읽혀요. 이제 그런 다운된 에너지가 좀 있는데 이제 하늘은 변화가 올 때가 됐다. 운명의 곡선이 변하는 때가 오고 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열정 카드도 보시면 이 꽃망울처럼 보이는 상징이 있는데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맞대서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 열정이라는 거는 또 대상이 명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이랑 나를 동일시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열정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누군가를 사랑한다거나 뭔가에 꽂혀서 열심히 하는 그런 에너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그냥 대상을 다 가지겠어 이런 소유욕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그 대상이랑 하나가 되려고 하는 나 자체가 그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깔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열정이라는 거는 그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맞지만 결국 외부에 어떤 대상이 있어야 내가 저거랑 동일시 되고 싶어 이런 자극이 되거든요. 그 자극을 받아야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이 두 대상이 마주하고 있는 좀 그런 장면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또 오늘 2번 분의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를 읽어보면 확실히 어떤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적인 상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외부적 상황이 개입해서 그래서 변화가 추진되는 좀 그런 차원으로 보여요. 일단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 주인공이 말이 이끌고 있는 전차에 타고 있어요. 이 말이 없다면, 말에 힘이 없다면 앞으로 갈 수가 없겠죠. 물론 전차 카드는 내적 의지를 말하거든요. 내적 의지가 있어야 이제 앞에 운전자 자리에 앉았으니까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의지만 있다고 해서 그냥 앞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말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죠. 또 아래 보조 카드도 보면 컵 1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문어가 발을 내밀어 가지고 호수에서 물을 한 컵 크게 떠올리는 그런 장면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어요. 이 파도가 일렁이는 것도 결국 문어가 컵으로 물을 떴기 때문에 호수에 변화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번 분 경우에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하나 강하게 들어오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서 해봐야겠다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러면서 열정이 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외부적인 자극 자체가 하늘이 주는 선물 같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어떤 분들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 뭐 광고를 통해서 어떤 제안을 통해서 이런 자극을 받게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차 카드랑 컵 1번 카드는 이제 워낙에 이동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직이나 뭐 이동, 새로운 걸 해보자 뭐 이런 가능성도 있죠. 여기 어때? 뭐 이거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제안도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어떤 광고를 우연히 봤는데 나도 해볼까? 이런 자극을 받아서 불현듯이 시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한번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뭔가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이직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전차 카드 밑에 있는 컵 1번 카드는 인연의 운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열정을 다한다. 이게 이제 애정을 쏟는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우선순위에 둔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거 하시는 것 자체에 좀 몰입하게 되실 거예요. 뭔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책을 보게 되고 뭐 강의를 듣게 되실 수 있겠죠. 뭔가 다른 취미생활에 열정을 쏟게 된다면 딱 여러분이 꽂히는 장소, 뭐 도구, 손에 딱 잡게 되는 뭔가가 생기실 거예요. 또 오늘 카드들은 그런 도구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애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자주 가는 장소, 뭐 자주 즐겨 찾는 도구가 생긴다. 이게 어떤 삶의 새로운 기술을 장착하는 거랑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애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열정이 다시 불붙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도 보이는데요. 누군가를 만나봐라 이런 제안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 친해지는 장면이 삶의 새로운 열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시간을 쏟고 몰입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기관 같은 데서 두 분 사이 접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대화거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알게 되는 이런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의 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새로운 일이나 취미 활동, 뭐 공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선물처럼 느껴지는 힌트가 뭐냐면 오늘 마지막 카드에 나온 이 내면의 어린아이를 치유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열정을 갖게 되시는 게 이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신이 그런 의미로 선물을 준비해뒀다고 해요. 공부에 꽂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렸을 때 못다 이룬 꿈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면 뭐 이걸로 인해서 내 커리어 방향에 한을 풀게 되는 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일이나 취미 활동 그렇다면 내가 어렸을 때는 기회가 닿지 않았는데 지금 해보니까 정말 삶에 너무 활력이 생긴다. 없던 활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감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람의 운으로 활용하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든지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듬뿍 사랑을 받게 되실 수도 있죠.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당신의 삶이 이제 곧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최근 여러분 삶에 약간 처지는 부분, 기운이 없었던 쪽, 그쪽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때 이제 빨리 짐 챙겨서 움직이는 거, 시작하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아까 보셨던 컵 1번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제 호수가 잠잠하고 고요했잖아요. 여기 이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호수 입장에선 당연히 어떤 변화라는 게 이제 어색하고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죠. 근데 변화라는 건 처음에 파도 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불씨가 한번 열정이 제대로 붙고 나면 일상 전체에 어떤 삶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새로운 데로 데려다 줄 수 있거든요. 곧 어떤 새로운 일이나 뭐 새로운 사람이나 어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의 과거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지 과거에 해보지 못했던 건지 그 한을 풀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게 진짜 하늘이 나한테 선물처럼 기회를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전차 카드랑 컵 1번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시작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빨리 짐 챙겨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행운이 같이 따라온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이제 하늘이 어떤 일을 준비했는데 그거를 막 여러분한테 빨리 알려주려는 먼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여요.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사인과 어떤 신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좋은 징조, 길조를 보게 되는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부터 선조들이 뭔가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워낙에 좀 발달된 산업사회에 살다 보니까 뭔가 더 민감하게 자연현상에 대비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런 직감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진화하는 과정 안에서 직감의 능력이 사라지고 퇴화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동물들은 이제 뭔가 화산이 폭발하는 걸 미리 알고 대피를 한다든지 새들은 미리 날씨를 알아채서 뭔가 날아가는 높이도 조절한다고 해요. 동물이나 뭔가 자연현상을 보면은 이제 다음 일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직감이 뛰어난 분들, 뭐 육감, 식스센스 이런 게 발달한 분들 보면 약간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위험 같은 건 감지해내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3번 분께서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직감이 강해질 거다. 뭔가 왠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느낌이 오는 그런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보기 어려운 나비를 만나게 된다거나 소소하게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난다거나 뭐 길을 걷고 있는데 우연치고는 왠지 계속 횡단보도 신호등이 딱딱 맞게 바뀌는 거예요. 또 이 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연히 무지개를 보게 된다든지 뭐 별을 보게 된다든지 나비나 새를 만난다든지 새의 깃털을 눈앞에서 이제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늘이 보내주는 신호가 있을 거예요.
또 작은 행운들이 약간 연속적으로 연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뭔가 더 큰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하늘이 이걸 보내주려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특히 좀 더 예민하게 자연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돌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변화를 알아채려면 주변을 정돈해둬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선물 같은 일을 봐줄 수 있도록 조금 깨끗하게 정리해두는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꾸 사진 찍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대비하면서 핸드폰을 항상 손에 잡고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은 행운들, 약간 하늘이 보내주는 시그널, 신호들 이런 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하늘이 여러분한테 선물을 보내준다라고 하거든요. 눈치채라. 그 다음에 진짜 큰 거 온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선물의 핵심을 읽어보면 일단 균형이라는 밸런스 카드가 나왔어요. 균형이 맞지 않았던 거, 그게 이제 균형이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상 안에서 균형이 맞춰지겠죠. 워라밸이 안 맞아서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계속 피로를 누적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 경우라면 이제 서서히 저울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제 균형이 맞춰질 거고 좀 더 개인적인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든지 어떤 계기가 하나 생길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관계의 차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 내가 특정한 사람이랑 오해가 있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상태일 수도 있죠. 내가 어떤 관계를 이끌어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이것도 균형이 틀어진 거거든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임 안에서 조직 안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이실 수도 있어요. 과하게 진짜 여러분만 어떤 역할 같은 걸 많이 맡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역할은 굉장히 공평하게 나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면 이런 강도라든지 분량 같은 게 좀 달라서 여러분이 유독 더 고생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조금 균형이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첫 번째는 그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 인간관계가 됐든 뭔가 워라밸이 됐든 개인 생활이든 불균형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틀어져 있던 부분이 조정되고 교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정이 되고 나면 이 균형이 다시 맞춰지고 나면 그 상황이 편안해지는 것 말고도 다른 효과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아를 생각해보면 이제 균형이 안 맞으면 그냥 치아만 틀어져 있어서 뭔가 심미적인 그런 게 나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음식물이 끼는 데만 자꾸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충치도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잇몸 같은 데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교정을 하게 돼요. 근데 원래 교정한 사람은 이제 잇몸 질환이나 충치를 생각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치아를 맞추다 보니까 얼굴이 약간 비대칭인 것들도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점들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균형이 맞춰진다는 게 그 균형 맞춰지는 것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차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늘이 봤을 때는 이 균형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지금 다른 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중요하고 또 시급한 부분이니까 이게 딱 지금 맞아야 나머지도 조금 정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개입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시게 되실 수도 있어요. 치아 교정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랑 같죠. 내가 너무 잠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짜 타이밍인 거예요.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는 거죠. 또 식습관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알면서도 지금 안 고쳐진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지금이 그 균형 잡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해요.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 그럼 정말 병원 가서 아예 싹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 기회에 균형을 맞춰보는 거. 이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늘이 지금 균형을 안 맞으면 점점 간격이 벌어져서 절벽이 생기듯이 골짜기가 생기듯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서 균형이 맞춰지고 나서 다른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체적인 활동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균형을 맞춰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그게 이제 기점이 돼서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그 운동에 흥미가 생겨서 삶에 활력을 가져다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인생의 어떤 새로운 길을 보게 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은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디서 균형이 틀어져 있는지를 일단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요. 또 이제 개인적인 삶이라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뭐 인간관계, 뭐 워라밸 이런 거는 스스로 균형 잡기 어려울 수 있죠. 내가 뭔가 개인적인 부분, 내면에서 균형은 잘 맞는데 이제 외부적인 상황이나 어떤 여건 같은 데서 균형이 안 잡힌다 이런 분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하늘이 이제 세부 조정해주는 순서가 올 거다라고 보여요. 일단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균형들부터 먼저 잡아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늘에 맡겨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순서를 토스하듯이 배구하듯이 하늘이 먼저 좋은 징조, 작은 행운들을 시그널로 보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일단 하기 전에 너한테 신호를 보내겠다. 너도 그 신호에 반응을 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잡아봐라. 내가 도와줄 거다. 내가 같이 갈 거야. 그리고 안 되는 건 나한테 다시 맡겨. 그럼 내가 다시 섬세하게 조정해 볼게.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약간 여러분의 인생을 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한테 주면서도 그러면서도 함께하자 이런 하늘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작은 신호들을 일단 지금부터 잘 살펴보시고 삶의 균형들을 맞춰보세요. 그럼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행운까지 함께 찾아올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하늘이 여러분에게 일단 사랑의 힘, 이걸 심어준다라고 보여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달콤함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또 아래는 칠하우스, 이 파트너를 말하는 장소가 나왔거든요. 일단 이 두 카드의 결합만 생각해봐도 이제 많은 경우에 4번 분들에게는 진짜 각별한 사람,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 또 여러분도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크게 들어와 있어요. 특히 이 달콤하다라는 감정은 이제 순간이 정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시간을 제대로 만끽하게 되고 기억에 각인하는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당연히 감정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4번 분에게는 지금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달콤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는데 그게 특히 사람의 힘으로 들어온다, 파트너로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애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좀 크게 해석되는데요. 달콤함 이 카드는 자체가 이제 색이 중요한데 핑크색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핑크색이 또 로맨스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또 핑크색 자체는 로맨스가 아니라면 뭔가 새로운 감정, 신선한 감정, 특히 좀 순수한 달콤함, 인위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사랑 이런 걸 말해요. 또 이제 여러 명이랑 다수의 사람들이랑 동시에 어우러지는 그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1대1의 관계가 훨씬 가능성이 크죠. 또 파트너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엮일 수가 없거든요. 이 파트너라는 뜻 자체가 동반자인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소수의 사람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죠. 너무 많은 사람이랑은 어차피 인생 길에서 동시에 이제 한순간에 다 같이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4번 분들은 그래서 조만간 어떤 인복의 운, 인맥의 운 이런 게 온다고 보이는데요. 누군가랑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속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를 진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한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처음에는 전혀 그런 느낌 안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별 카드랑 여사제 카드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은 짧게 만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별 카드는 워낙에 좀 목표까지 오래 걸리는 이제 꿈과 희망이 있긴 하지만 별이 우리 손에 안 잡히잖아요. 아직은 먼 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현실과 요원하다 이런 뜻이 있죠. 또 여사제 카드는 이제 비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진심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이게 여건과 상황이 받쳐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왠지 눈치 보게 되고 이제 그래서 입을 꾹 닫아버리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 자체가 엄청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그렇게까지 새롭지도 않고 짜릿하진 않은데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 달콤함이라는 감정과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오늘 재밌는 게 여러분 타로 카드를 보면 6장이 다 메이저 카드예요. 메이저 카드는 이 78장 타로 카드 중에서 22장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인생에서 커다란 굴곡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이런 걸 말해요. 그냥 지나가는 발자국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공룡 발자국 이 정도 되는 영향력이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첫인상이 이제 아예 없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좀 묵직하고 무거운 차원이에요. 만나자마자 막 탄산수처럼 톡톡 터지는 그런 매력이 아니라 약간 은근하고 좀 온돌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직감이 강하신 분들, 또 직관력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순간에 약간 다른 차원이다라고 아실 거예요. 아, 이 사람 뭔가 진국이긴 하다. 아, 뭔가 진짜다. 이런 느낌은 드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달콤한 맛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인위적으로 달콤한 거라면 우리가 그게 건강에 해롭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너무 단 거는 오히려 혀에서 쓰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적정한 또 순수한 그런 자연적인 달콤함 그게 훨씬 몸에도 좋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기분이 더 좋아요. 이분이 그런 차원에 가깝거든요. 은근하게 달콤함을 계속 줄 수 있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높은 산에 이제 등산을 가요. 그럼 진짜 막 힘들고 땀이 엄청 나게 되죠. 이제 그러면 수분이 부족해지겠죠. 열심히 올라가다가 정상에 딱 올라가서 하늘이 내려주는 어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럼 그때 느끼는 느낌이 와 물이 달다 이렇게 느낄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카드가 말하는 달콤함의 차원이에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는데 근데도 달다고 느낄 수 있는 관계. 이게 이제 하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선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뭐 달달하는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게 산에 올라가야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는 뭐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그 느낌 자체는 등산 이후에 느끼는 달콤한 물맛 이걸 기억해 두시면 이분의 존재감을 여러분이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하늘이 준비한 선물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한 사람이 가져다주는 영향력 이게 그냥 달콤하면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이 축하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두 천사가 같이 책 하나를 읽고 있어요. 여기서 책 읽는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미래의 계획을 같이 세우게 된다.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정보다 그럼 이게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책인 거죠. 보석 같은 기회를 새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원래 혼자 읽고 있었는데 함께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어떤 새로운 안목, 새로운 관점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인연의 운을 정말 더 귀하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정말 스치듯이 왔다가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짧게 만나고 헤어지든 뭐 오래 만나든 결국 다 각자의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의 삶을 길이라고 생각해 보면 각자가 남기고 가는 발자국이 있겠죠. 근데 이번 인연은 그냥 발자국이 아니라 진짜 굵고 좀 묵직하게 발자국을 남길 것 같고요. 그냥 발자국만 남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발의 방향 이것까지 바꾸게 만들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진짜 평생의 기억에 남는 연인, 뭐 사랑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면 정말 동업을 해도 된다거나 지금 황제랑 여황제의 합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멘토가 되어준다거나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 방향을 정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회를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중요한 기억들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이랑 엮어서 돌아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가까운 사람을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물들어가고 영향받는 거 진짜 크거든요. 또 그 인연이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 뭐 상처나 아픔 이런 것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누굴 처음 만나면 항상 좀 계산하게 돼요. 마음을 한 번에 열기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부정적인 감정, 변화 이런 거 겪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지금 이제 하늘이 준비한 사람은 메이저 카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4번 분께서 피하기는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비를 피하고 싶어도 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산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우산을 쓴다고 이제 비가 안 내리는 날씨, 맑은 날씨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죠. 이제 그만큼 메이저 카드는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정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피하기 어려운 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카드들을 보면 이 사람이 가져다 주는 달콤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안목, 새로운 기회나 삶의 새로운 발의 방향 이런 게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신다면 굳이 피할 이유도 없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아마 카드 분위기를 보셔도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카드에서는 동전 떨어지고 있는 풍요 이런 단어도 나왔고, 이 두 번째 카드도 이제 가치라는 뜻이 적혀 있는 이하우스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도 보시면 동전 카드들이 2장이나 떴죠. 타로 카드에서 동전이라는 개념은 일단 아무래도 이제 금전이랑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원래는 흙의 성질, 이제 물질과 현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덕트, 산물, 또 눈에 보이는 가치 있는 것 이런 걸 말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종 결과물인 금전 이것도 있을 거고 이 금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 기술, 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또 과정, 이걸 전체적으로 뜻해요. 근데 지금 5번 분에게는 이렇게 동전의 속성이 많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풍요까지 되어서 쏟아져 내려온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늘이 일단 여러분에게 선물로 줄 것은 공통적으로 이제 여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여유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이나 자원이 남을 때 여유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이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주도성 이런 거랑 또 관련돼 있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이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 근무 시간 동안은 정해진 일만 해야 되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원래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이 안에는 개인적인 여유는 없다고 봐야겠죠. 퇴근 시간 이후에나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뭔가 투잡을 해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지금보다 연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승진이나 이직을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다면 다시 시간의 여유가 뺏기는 거겠죠.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면 최근 5번 분께서는 좀 시간이나 어떤 자원 이런 차원에 있어서 여유가 부족하실 수 있어요. 혹은 어떤 공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수도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동전의 속성이랑 이 하우스가 말하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책상 위에 물건이 가득 있으면 여유 공간이 없죠. 그럼 그 안에서 내 자율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공간 또 방에서 뭔가 공간이 부족하고 공간에 여유가 없고 이제 그래서 마음까지 여유가 없는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이실 수 있어요. 뭐 한정된 시간, 공간, 자원 이렇다 보니까 좀 빠듯하게 지내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조금 수동적으로 살고 계신 그런 차원으로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하늘이 이제까지 잘 참았다. 내가 이제 너한테 여유라는 장면을 선물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유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감정이랑도 연결돼 있거든요. 마음의 여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간단한 이미지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알바하면서 공부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한테 이제 알바하는 곳에서 뭐 식당이나 뭐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영업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너는 쉬어야 된다. 이제 쉴 수밖에 없는 통보를 받은 거죠. 일단 그럼 이 학생은 시간이란 여유가 생길 거예요. 물론 이 학생이 생각했을 때 알바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 내가 일주일 정도 빠져도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지금 이 상황에 공부에 더 집중해서 오히려 장학금 커트라인을 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알바할 시간에 지금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쨌든 이제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자원,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100% 나한테 유리하게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예 알바를 그만둬 버리면 이제 시간의 여유는 이제 생기겠지만 당연히 돈은 벌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학생한테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는 돈 요만큼은 포기하더라도 당장 더 중요하고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5번 분한테도 이제 하늘이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여유가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여유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약간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좀 그런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뭐든지 초동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한 불 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예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당첨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여유가 생기는 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자기 계획,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벗어난 일이라면 그게 처음에는 축복처럼 보이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축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릇에 맞는 행운이 와야 되고 그릇에 맞는 복이 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여유라는 것도 내가 어떤 누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 갑자기 막 모든 영역에서 여유가 생겨버리면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 여유를 어떤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유를 막 방탕하게 사용하게 돼요. 근데 하늘이 주는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릇에 맞는 어떤 여건과 상황과 능력에 맞는 그 안에서 내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은 특히 처음 딱 어떤 여유를 받으셨을 때 이 여유는 내가 뭔가 하나는 잃어야 할 수 있는데 100% 완전 좋은 건 아닌데 혹은 너무 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물은 선물인데 사람은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기왕 받는 선물 더 큰 거 받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제 하늘이 주는 선물 자체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가운데 카드에는 칼 1번이랑 동전 1번이 나왔어요. 이제 1번은 이제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용기, 집념 이런 걸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끈기를 발휘해야 되고 내공과 지혜가 더 필요하다. 이런 걸 말해요. 작고 소중한 곳에서 충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은 지금 5번 분한테 내가 너한테 작은 거를 일단 보여줄게.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네가 이 작은 여유를 어떻게 누리고 활용할지 내가 볼게. 그리고 나서 점점 더 큰 일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돈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게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막 평생 말 달리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일에 올인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그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막 삶을 막 방황하게 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돈이라는 것도 역시나 너무 갑자기 많이 생기면 그걸 방탕하게 쓰게 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아니면 주변에서 날 좀 도와달라 이러다 보니까 뭔가 큰 돈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도박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도 있죠. 결국 그 돈을 내 계획 안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유지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 경우에는 이제 어떤 풍요와 여유가 생길 때 이제 그게 여러분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욕구에 비해선 작을 수 있거든요. 대신 그걸 잘 활용하는 걸 오히려 하늘이 시험하고 있다. 약간 운명의 테스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하늘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준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완주 여왕이랑 동전의 왕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작은 여유와 작은 결단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만들어낸 결정이 결국은 어떻게 재투자되는지 그런 의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뭔가 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할지 뭔가 자기 개발을 해본다거나 건강에 더 신경 쓸 수도 있겠죠.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생긴다면 그걸 재투자해서 훨씬 더 규모를 키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5번 분들은 어떤 이 여유를, 작은 여유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득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더 큰 여유가 왔을 때 정말 제대로, 확실히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더 누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리딩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